화요일 저녁, 선미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생각 중이야. 그런데 어머님, 사실 좀 급해졌어요. 수진이네에서 이번 달 안에 확답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급한 일이야? 요즘 좋은 조건의 여자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수진이 같은 아가씨가 지훈이를 선택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에요. 지훈이가 뭐가 부족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요즘 결혼 시장이 워낙 현실적이잖아요. 집 없는 남자한테는 좋은 여자가 안 와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돈 그냥 두면 뭐 하세요? 쓸 데도 없으면서. 오늘 이야기는 손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할머니가 뻔뻔한 며느리의 요구에 맞선 통쾌한 반전을 다룹니다. 과연 정옥 할머니는 가족의 끝없는 요구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 전에 잠깐 3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옥은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몸은 시계처럼 정확했죠. 손주 지훈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오늘은 주말이라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늘 조용했어요. 남편 철수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그 이후로 정옥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직 아들 동수와 며느리 선미, 그리고 손주 지훈이만을 위한 삶이 되어버렸죠. 거실 탁자 위에는 낡은 통장들이 놓여 있었어요. 정기예금 해지증서, 적금 통장, 심지어 남편이 남긴 보험금까지. 지난 10년간 이 돈들은 하나둘씩 지훈이를 위해 사라져갔습니다. 대학 입학금부터 시작해서 등록금, 생활비, 자취방 보증금까지. 정옥은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 왔습니다. 오후 2시쯤 되자 현관문이 열리며 동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곧이어 선미와 지훈이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또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오늘 진짜 대박이네요. 30살이 된 지훈이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어요. 정옥이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도 해놨다. 어서 앉아라. 정옥은 손주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싱싱한 재료를 고르고 무릎이 아픈데도 쪼그리고 앉아 손질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매주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너무 죄송하죠. 선미가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정옥은 전혀 힘들지 않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가족인데. 이런 것도 못 해주면 내가 뭐하러 살겠어. 식사를 하던 중 동수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직장에서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무슨 기회? 정옥의 눈빛이 즉시 달라졌어요. 손주와 관련된 일이라면 무엇이든 관심이 있었거든요. 팀장 승진 기회가 생겼는데 조건이 있대요. 해외 연수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해외 연수라니,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정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손주가 승진한다니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동수가 말끝을 흐렸어요. 정옥은 즉시 눈치챘습니다. 얼마나 드는데? 500만 원 정도요. 연수비랑 체재비 합해서. 정옥은 전혀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까짓 거 뭐가 문제야. 내일 은행 가서 찾아줄게. 우리 지훈이가 팀장 되는데 그 돈 못 낼 할머니가 어디 있어.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또 이렇게 폐를 끼쳐서. 지훈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정옥은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잘 되는 게 할머니 가장 큰 소원인데. 그런 걱정 말고 열심히 해서 꼭 팀장 되어라. 그때 선미가 갑자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지금까지 지훈이한테 얼마나 투자하셨는지 계산해 보신 적 있으세요? 투자라는 단어에 정욱은 순간 멈칫했어요. 자신이 손주에게 베푼 사랑을 투자라고 부르다니요. 그런 걸 왜 따져? 아니에요, 그냥.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학 등록금만 해도 4년 동안 2천만 원, 자취방 보증금 1천만 원, 생활비 지원까지 하면 어림잡아도 5천만 원은 넘을 것 같은데요. 정욱은 처음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들었어요. 5천만 원.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 넘는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게 뭐 어때서? 할머니가 손주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맞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할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선미의 칭찬 속에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지만 정욱은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선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이 이제 30인데 결혼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정욱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래, 드디어. 어떤 사람이야? 좋은 아가씨인가? 네, 괜찮은 분이에요. 나이도 적당하고 직장도 다니고 있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서요. 동수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끼어들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선미는 계속했어요. 요즘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한다잖아요. 신부 쪽에서도 당연히 그걸 기대하고 있고 최소한 전세라도 마련해야 하는데. 정욱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벌써 어디로 흘러갈지 예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턱없이 부족해요. 지훈이 월급으로는 전세 대출 한계도 있고 저희 형편도 빠듯하고. 선미가 말을 멈췄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욱은 며느리가 무엇을 바라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또 도움을 달라는 거야? 정욱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피로감이 묻어났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해서요. 지금까지 지훈이한테 투자하신 게 많으시잖아요. 결혼 못하면 그게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 그 순간 정욱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모든 희생이 투자로 평가받고 그 투자가 물거품이 될까봐 걱정한다니요. 마치 자신이 지훈이의 미래에 돈을 댄 투자자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내 새끼 잘 되면 됐지. 뭐 바라야. 정욱은 늘 하던 말을 중얼거렸지만 이번에는 그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과연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던 걸까요? 그날 저녁 정욱은 혼자 남은 집에서 설거지를 하며 오후에 있었던 대화를 되새겼습니다. 투자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자신이 손주에게 베푼 사랑이 투자였다니요. 그렇다면 이제 수익을 거둘 때가 된 건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욱은 평소처럼 지훈이를 위해 연수비 500만 원을 준비했어요. 은행에서 정기예금을 해지하며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예금 금리가 좋은데 중도 해지하시면 손해예요. 정말 급한 일이세요? 손주 일이라서 그래요. 정욱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어요. 남편과 함께 조금씩 모은 소중한 돈이었거든요. 그 주 토요일, 동순의 가족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어요. 선미가 유난히 밝은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지훈이 결혼 상대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좋은 아가씨예요. 선미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어요. 단정하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이름이 수진이에요.
간호사고 성격도 좋고 지훈이랑 정말 잘 어울려요. 정욱은 기뻤어요. 드디어 손주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말이죠. 그래, 좋구나. 언제 한번 데려와라.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런데 어머님, 선미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수진이네 부모님을 만나고 왔거든요. 좋은 분들이긴 한데 조건이 있더라고요. 정욱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조건? 집이요. 결혼하려면 최소한 전세 2억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결혼하는 남자들 다 그런데요. 동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냥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머니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선미는 계속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와요. 지훈이 월급으로는 대출 한계도 있고 저희도 빚이 있어서 정욱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2억이라니요. 지금까지 지원한 돈보다 훨씬 큰 액수였어요. 그러면 얼마나 모자란다는 거야? 전세 2억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1억 정도니까 1억은 있어야 해요. 1억. 정욱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은 재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때 선미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실 등록금도 다 어머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부모가 그 정도는 해줘야죠. 부모가 해줘야 한다는 말에 정욱은 당황했어요. 자신은 할머니인데 왜 부모 역할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런데 나는 할머니잖아. 왜 내가? 어머님, 선미가 정욱의 말을 끊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지훈이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벌어오는지. 동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니면 누가 해줘요? 집 없는 신랑, 누가 좋아하겠어요? 정욱은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운명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1억이라는 돈이, 어머님, 그 돈 그냥 두시면 뭐해요? 지금 아니면 손주한테 언제 쓰시겠어요? 선미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어차피 물려줄 거 지금 좀 푸시는 게 서로 덜 힘들잖아요. 나중에 상속세도 내야 하고. 정욱은 충격을 받았어요. 상속세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훈이도 이제 30인데 계속 할머니한테만 의존할 순 없잖아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는 말에 정욱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마치 자신이 계약서에 사인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훈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이런 부탁까지 드리게 되고. 아니야, 지훈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정욱은 손주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게 마지막일까요? 어머님, 지훈이도 이제 장가가는데 체면은 세워줘야죠. 그래야 어머님 체면도 사는 거고요. 선미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체면. 정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였어요. 수진이 부모님들도 지훈이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손주 결혼식에서 당당하려면. 정욱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나 먼저 일어날게. 몸이 좀 안 좋네. 어머님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 선미가 뒤에서 말했지만 정욱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욱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1억이라는 돈, 투자라는 단어, 마지막이라는 약속, 체면이라는 압박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이게 할머니가 해야 할 일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너무 인색한 걸까요? 정욱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이러고 있는 게 맞나?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욱은 아직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1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액수인지 계속 생각해 봤어요. 남편과 평생 모은 돈의 거의 전부였거든요. 그 돈을 쓰고 나면 자신에게는 생활비 정도밖에 남지 않을 거였습니다. 하지만 손주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약해졌어요. 지훈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게 할머니로서 마지막 역할이라면 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예전 같으면 이런 고민 없이 바로 도와줬을 텐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망설여지는 걸까요? 화요일 저녁, 선미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그래, 들어와. 차라도 한잔 할까? 감사해요. 선미가 소파에 앉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어색해 보였어요. 어머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생각해 보셨어요? 선미는 애둘러 말하지 않고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야. 그런데 어머님, 사실 좀 급해졌어요. 선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수진이네에서 이번 달 안에 확답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정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주가 좋은 사람을 놓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졌습니다. 그렇게 급한 일이야? 요즘 좋은 조건의 여자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수진이 같은 아가씨가 지훈이를 선택해 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에요. 선미가 찻잔을 들며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지훈이가 외모나 성격은 좋지만 솔직히 조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정욱은 기분이 나빠졌어요. 자신의 소중한 손주를 그렇게 평가절하다니요. 지훈이가 뭐가 부족해? 아,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요즘 결혼 시장이 워낙 현실적이잖아요. 집 없는 남자한테는 좋은 여자가 안 와요. 선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지훈이도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친구들은 다 결혼했는데 혼자만 못하고 있으니까. 그때 선미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돈 그냥 두면 뭐 하세요? 쓸 데도 없으면서. 정욱은 귀를 의심했어요. 자신의 돈을 쓸데없는 돈이라고 하다니요. 내가 쓸 데가 없다고?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어차피 나중에는 다 지훈이한테 가는 돈 아니에요? 지금 주시는 게 세금도 안 나오고 좋잖아요. 선미는 자신의 말이 합리적이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지훈이한테 투자한 게 얼마예요? 그런데 결혼 못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또 투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정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투자라고? 내가 지훈이한테 한 게 투자야? 정욱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선미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주신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 결실을 맺으려면 내 돈 그냥 둬도 돼. 너희 줄 생각 없으니까. 정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님, 그럼 유산 생각도 없으신 거예요? 선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 속에는 위협적인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겠지. 정욱이 냉정하게 대답하자 선미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까지 지훈이한테 그렇게 잘해주시더니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왜 이러세요? 중요한 순간? 결혼이요. 지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아니에요? 그런데 1억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실 일이에요? 선미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어차피 다 지훈이 몫이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주기는 싫어하세요? 정욱은 충격을 받았어요. 선미가 자신의 죽음까지 계산하고 있었다니요. 내가 언제 죽는다고 그런 소리를 해?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순리 말이에요. 선미가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이미 본심이 드러난 뒤였어요. 어머님도 손주 예쁘시잖아요. 그런데 왜 지훈이가 어려울 때는 안 도와주시려고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안 도와줬나?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와주셨죠. 그런데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니까요. 결혼하고 나면 더 이상 어머님께 손 벌리지 않을게요. 선미가 다시 마지막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야? 네, 정말이요. 약속드릴게요. 하지만 정욱은 그 약속을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마지막이라고 했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서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선미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결혼 못하면 평생 혼자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도 후회하실 거예요. 선미가 나간 후 정욱은 혼자 남은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방금 전의 대화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쓸데없는 돈, 어차피 물려줄 돈, 자연스러운 순리. 이런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정욱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할머니가 아니라 그저 돈 주는 기계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선미가 떠난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욱은 그 사이 한 번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어요. 선미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쓸데없는 돈, 어차피 물려줄 돈이라는 표현이 특히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정욱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70이 넘은 주름진 얼굴, 구부정한 어깨, 성한 곳 없는 손등. 정말 선미 말대로 자신은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걸까요? 목요일 오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또 선미였어요. 이번에는 더욱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까지 들고 있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선미는 지난번과 달리 한결 밝은 표정이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들어와. 정욱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선미를 대하는 마음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님, 지난번에 제가 말을 좀 거칠게 한 것 같아서 사과드리러 왔어요. 선미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다. 그런데 어머님, 제가 한 말들 다시 생각해 보니까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선미는 사과하는 척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어머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셨잖아요. 정욱은 선미가 어디로 말을 끌고 가려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그 돈 가지고 계셔봤자 뭐 하세요? 여행 다니실 나이도 아니고 특별히 취미도 없으시고. 선미가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훈이 결혼시켜주는 것처럼요. 정욱은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의 돈을 어떻게 쓸지도 남이 정해주겠다는 건가요? 내 돈 내가 어떻게 쓰든 내 맘 아니야? 물론이죠. 하지만 어머님 현실을 봐야죠. 선미가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그 돈 다 어디로 가요? 결국 지훈이한테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상속세도 내야 하고 절차도 복잡하고 또 죽음 얘기가 나왔어요. 정욱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언제 죽는다고 그런 소리를 자꾸 해? 아,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선미가 당황한 척했지만 눈빛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다 어머님을 위해서예요. 지금 주시면 증여세도 별로 안 나오고 지훈이도 고마워하고 고마워한다고 정욱이 되물었어요. 당연하죠. 어머님 덕분에 결혼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럼 지금까지는 고맙지 않았다는 거야? 선미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곧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당연한 거였잖아요. 할머니가 손주 뒷바라지 하는 게 당연한 거라는 말에 정욱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의 모든 희생이 당연한 의무였다는 거군요. 당연한 거라고? 네, 맞아요. 요즘 할머니들 다 그렇게 해요. 손주 등록금에 결혼 자금까지. 선미가 마치 세상의 상식을 설명하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만 유독 이번 일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인색하세요? 인색하다는 말에 정욱은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 줬는데도 인색하다는 거였나요? 내가 인색해? 아, 인색하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시원시원하게 결정하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선미가 말을 바꿨지만 이미 본심은 드러난 뒤였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훈이가 요즘 정말 힘들어해요. 선미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는데 혼자만 못하고 있으니까 우울해하더라고요. 정욱의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손주가 힘들어한다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지훈이가 직접 어머님께 말씀드리기 어려워하니까. 지훈이가 그랬어? 네, 할머니한테 또 부탁드리는 게 죄송하다면서.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미는 자신이 희생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1억이 큰 돈이긴 하지만 어머님한테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잖아요. 큰 부담이 아니라고? 정욱은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인데 큰 부담이 아니라니요. 어머님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고 1억 정도는 충분히 여유 있으시잖아요. 선미가 정욱의 재정 상황을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지훈이가 결혼하면 어머님도 증조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선미가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억 때문에 그 기쁨을 포기하시겠어요? 정욱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그만 가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어머님. 선미가 당황하며 일어났어요. 제가 뭔가 잘못 말씀드렸나요? 너는 내가 언제 죽을지도 계산하고 내 돈을 어떻게 쓸지도 정해주고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가. 다시는 이런 얘기하러 오지 마. 선미는 할 말을 잃고 가방을 들었어요. 어머님,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지훈이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는 신경 쓰지 마. 선미가 나간 후 정욱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게 정말 가족인가요?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과연 가족일까요? 정욱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과연 자신이 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 건지 말이죠. 선미와의 두 번째 대화 이후 정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본 충격이 너무 컸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의무로 여겨지고 있었다니요. 그날 밤 정욱은 잠들 수 없어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가족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어요. 지훈이 돌잔치 때 찍은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까지.
모든 순간에 정욱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 뭘 못해줬나? 정욱은 중얼거렸어요. 등록금은 물론이고 생활비, 용돈, 옷값까지 모든 걸 다 지원해줬는데 이제 와서 1억을 더 달라고 하다니요. 정욱은 서랍에서 낡은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조금씩 모았던 적금 통장, 정기예금 증서, 보험 증서까지 하나씩 들여다보며 계산해 봤어요. 남은 돈은 정확히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1억을 주면 3천만 원밖에 남지 않아요. 연금과 합쳐도 월 100만 원 정도로 생활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내가 인색한 걸까? 정욱은 자문해 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인색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해 줬는데 말이죠. 며칠 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훈이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지훈아, 그래. 잘 지내니? 네, 할머니는 어떠세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어요. 할머니, 제가 전화드린 이유가 있어요. 뭔데? 엄마한테 들었는데 할머니가 결혼 자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정욱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선미가 지훈이에게 뭐라고 말했을지 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무슨 말? 할머니, 정말 괜찮으시면 도와주시고 부담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정욱은 그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지훈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저도 이제 어른이니까 제가 알아서 해야죠.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할 거야? 좀 더 기다려 보려고요. 돈을 더 모으든지 아니면 조건을 낮춰서라도. 지훈이의 목소리가 침울해졌어요. 정욱은 손주가 힘들어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생각해 볼게. 할머니, 정말 부담 갖지 마세요. 저 때문에 할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게 제일 싫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욱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지훈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그날 저녁 정욱은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이 어땠는지 돌아봤어요. 20살에 결혼해서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살았고 아들을 낳고 키우느라 자신의 꿈은 다 포기했죠. 남편이 죽고 나서는 아들 가정을 돌보느라 또 10년을 보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한 건 뭐가 있었나? 정욱은 중얼거렸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만을 위한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서랍 속에서 낡은 여행 카탈로그가 눈에 띄었어요. 몇 년 전에 우연히 받았던 유럽 여행 안내서였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이탈리아의 베니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여보, 나중에 둘이 유럽 여행 가자.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 꿈은 영원히 이룰 수 없게 되어버렸죠. 정욱은 카탈로그를 넘기며 상상해 봤습니다. 혼자서라도 그런 곳에 가본다면 어떨까요? 아무도 자신을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는 곳에서 그냥 정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본다면.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동수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들어와. 동수는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선미한테 들었는데 요즘 고민이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어머니, 저희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동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무리한 부탁이라고 생각해? 솔직히 1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동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지훈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거든요.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결국 동수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정욱은 지쳤습니다. 알겠다.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무능해서. 됐다. 그만 가라. 동수가 나간 후 정옥은 다시 여행 카탈로그를 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남편의 사진 한 장.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동수야, 지훈아, 너희는 내가 뭘 얼마나 줬는지 기억 못하더라. 등록금 2천만 원, 생활비와 용돈 3천만 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1억을 더 달라고 하는구나. 나는 너희 돈 기계가 아니다. 이제 나한테 남은 인생은 내 거다. 더 이상 찾지 마라. 편지를 봉투에 넣고 정옥은 작은 캐리어 하나를 들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정옥은 걸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살아보겠네. 다음 날 오전 10시 선미가 반찬통을 들고 정옥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제 동수가 다녀간 후 마음이 불안해서 어머님 기분을 달래려고 온 거였어요. 어머님, 저예요. 아무리 배를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외출하셨나 싶어서 전화를 걸어봤지만 계속 꺼져 있었어요. 이상하네. 선미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현관이 너무 조용했어요. 어머님, 어디 계세요? 거실로 들어간 선미는 깜짝 놀랐어요. 탁자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고 정옥의 방은 텅 비어 있었거든요. 옷장도 화장대도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선미는 급하게 봉투를 뜯어봤어요. 정옥의 편지를 읽으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여보, 큰일 났어. 선미가 황급히 동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뭔데 그래? 어머님이 집을 나가셨어. 짐까지 다 챙겨서. 뭐라고?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편지도 남기고 가셨는데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야. 선미가 편지 내용을 읽어주자 동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시간 후 동수와 지훈이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할머니가 정말 다 가져가셨어요? 지훈이가 텅 빈 방을 보며 물었어요. 응, 옷 몇 벌만 빼고는 다 그대로 있어. 그런데 중요한 서류들은 다 없어졌어. 동수가 서랍을 뒤지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전화를 왜 안 받으셔? 번호가 없는 번호래. 아예 해지하신 것 같아. 선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거든요. 아빠, 할머니가 왜 이러셨을까요? 지훈이가 편지를 읽으며 물었어요. 우리가 너무 과했나 봐. 동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과하긴 뭐가 과해? 할머니가 손주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선미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여보,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야? 동수가 짜증을 냈습니다. 그럼 뭐 어쩌자는 거야? 1억 없으면 지훈이 결혼은 어떻게 하고? 선미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직도 돈 걱정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지훈이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어요. 할머니가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할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지훈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엄마는 할머니를 돈 기계로만 봤잖아요.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훈아, 엄마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할머니 편지 못 봤어요? 돈 기계가 아니다라고 쓰여 있잖아요. 할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동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 말이 맞았거든요.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가 도와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잖아요. 지훈아, 저도 마찬가지고요. 할머니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받았어요.
지훈이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 선미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야? 어머님 찾는다고 찾아줘? 외국까지 나가셨을 수도 있는데. 여보, 진정해. 진정하긴 뭘 진정해. 지훈이 결혼은 어떻게 하고 우리 생활은 또 어떻게 하려고. 선미가 히스테리를 부렸어요. 여전히 돈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결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지훈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떻게 알아서 해? 1억이 없는데. 포기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 몰라요. 하지만 더 이상 할머니한테 의존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수진이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선미가 다그쳤습니다. 사실대로 말할 거예요.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고. 그럼 결혼 깨지는 거야. 그럼 깨지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지훈이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동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선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보, 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봐. 70이 넘은 나이에 1억을 달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겠어?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가 무능한 게 죄예요? 무능한 게 죄가 아니라 어머니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한 게 잘못이야. 동수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지금까지 어머니가 해주신 게 얼마인지 계산해 봤어? 5천만 원이 넘어.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진심으로 고마워한 적이 있나? 선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훈이가 할머니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계실까요? 모르겠다. 연락처도 바꾸시고. 동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때문에 어머니가 집까지 나가시다니. 그때 선미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야? 하지만 아무도 선미를 위로하지 않았어요. 모두 각자의 죄책감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겼습니다. 동수는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으로, 지훈이는 할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받았던 자신에 대한 반성으로, 선미는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불안함으로 말이죠. 정욱이 없는 집은 너무 조용하고 쓸쓸했습니다. 정욱이 떠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동순의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훈이는 수진이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말했습니다.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고, 할머니가 집을 나가셨다고 말이죠. 예상대로 수진이네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했고 결국 2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어요. 지훈아, 괜찮아? 동수가 우울해하는 아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괜찮아요, 아빠. 어차피 이렇게 될 운명이었나 봐요. 지훈이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 없이 결혼하는 것도 의미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동안 지훈이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할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받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말이죠. 선미는 여전히 현실적인 걱정에 빠져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야? 어머님 도움 없이? 원래 그렇게 살았어야 하는 거야. 동수가 무겁게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가 비정상이었던 거지. 어머니한테 너무 의존했어. 동수도 많이 변했어요. 어머니가 떠난 후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이제라도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업이라도 알아볼까 해. 택시 운전이든 뭐든. 여보가 그런 걸 할 수 있어? 해야지. 어머니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려야 해. 그런 어느 날 지훈이의 휴대폰으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지훈이가 사진을 열어보자 깜짝 놀랐어요. 파리 에펠탑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 모습이었거든요. 아빠, 엄마, 빨리 와보세요. 지훈이의 급한 외침에 동수와 선미가 달려왔어요. 뭔데 그래? 할머니 사진이에요. 동수가 사진을 보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정욱이 파리 에펠탑을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자유로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사진 밑에는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손주 등록금까지 해줬으면 됐다. 그 다음은 니들 몫이야. 이제 내 몫의 인생 시작했어. 정욱. 할머니가 파리에 계시는 거예요? 지훈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 것 같네. 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외국까지 가셨다는 게 놀라웠어요. 어머니가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셨을까? 선미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대담한 분인 줄 몰랐거든요. 할머니 표정 보세요. 정말 행복해 보여요. 지훈이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정욱의 얼굴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밝은 미소가 있었어요. 우리한테는 연락도 안 하시면서 지훈이한테만 사진을 보내시네. 선미가 삐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연하죠. 엄마는 할머니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지훈이가 따끔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용서하실까? 동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행복해 보이니까 다행이에요. 지훈이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할머니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며칠 후 또 다른 사진이 왔어요. 이번에는 이탈리아 베니스의 곤돌라를 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환한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정말 여행을 다니고 계시네요. 지훈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어떻게 혼자서 그런 걸 다 하시지? 동수도 놀라워했습니다. 평생 집 밖으로 멀리 나가본 적 없던 어머니가 혼자서 유럽 여행을 하고 있다니 말이죠. 그 다음 주에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사진이 왔어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활동적이신 줄 몰랐어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우리가 엄마를 너무 모르고 살았나 봐. 동수도 인정했습니다. 매주 오는 할머니 사진은 가족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지훈이는 할머니가 보내주는 사진을 보며 자신도 변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독립적으로 살아야겠어요. 지훈이는 결혼 대신 자기 발전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승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동수는 진짜로 부업을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택시를 운전하고 평일 저녁에는 치킨 배달을 했습니다. 힘들지 않아? 선미가 걱정하며 물었어요. 괜찮아. 이제라도 제대로 가장 역할을 해야지. 동수는 피곤했지만 마음은 홀가분했어요. 더 이상 어머니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선미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지만 남편과 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무 현실적으로만 생각했나 봐. 선미가 동수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마음을 너무 몰랐던 것 같아. 미안해.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야. 그런 어느 날 지훈이에게 마지막 사진이 왔어요. 지중해가 보이는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욱이 현지 사람들과 함께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메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엄마도 할머니도 아닌 그냥 정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보고 있다. 너희들도 이제 어른답게 살아라.
할머니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줘라. 지훈이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가 정말 자유로워 보였거든요. 할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지훈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도 할머니 걱정 안 끼치도록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정욱이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동순의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되어 있었어요. 지훈이는 할머니가 보내준 연수비로 해외 교육을 받고 돌아와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더 이상 결혼에 대한 조급함도 없었어요. 자신부터 제대로 된 어른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께 보고드리고 싶은데 지훈이는 승진 소식을 들으며 가장 먼저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동수는 부업으로 시작한 일들이 점점 궤도에 올랐어요. 주말 택시 운전과 평일 배달 일로 수입이 늘어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장 같네. 동수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비록 피곤하지만 스스로 번 돈으로 가족을 부양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선미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어머님이 없는 생활이 불편했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습니다. 무엇보다 남편과 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변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선미는 시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반성했습니다. 돈만 바라보고 정작 어머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던 거죠. 그런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훈이의 회사 동료가 소개해준 여자가 있었는데 조건을 따지지 않고 지훈이 자체를 좋아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집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면 되죠. 미경이라는 그 여자는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전세도 없는데.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직장 다니니까 같이 모으면 돼요. 지훈이는 감동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과 인격을 봐주는 사람을 만난 거였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미경이 말했을 때 지훈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사실 저희 가족사에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지훈이는 할머니 얘기를 솔직하게 했습니다. 할머니가 가족을 떠나신 이유까지 다 말이죠. 할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요? 미경이 안타까워했어요. 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할머니 연락처를 모르세요? 네, 아예 바꾸셔서. 그럼 사진 보내주신 번호로는 연락 안 되나요? 지훈이가 그제서야 생각해 봤어요. 할머니가 사진을 보내준 번호로 메시지를 보낼 수는 있을 거였습니다. 한번 시도해 볼게요. 지훈이는 용기를 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지훈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승진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받았어요. 이제 좋은 사람도 만났는데 할머니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며칠이 지났지만 답이 없었어요. 지훈이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프랑스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정옥은 새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현지 언어를 배우고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며 진짜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정옥, 오늘도 시장 갈 거야? 마을의 말이라는 친구가 물었어요. 네, 갈게요. 정옥은 유창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프랑스어로 대답했습니다. 몇 달 동안 열심히 배운 결과였어요. 너의 손주들 소식은 어때? 연락은 안 하고 있어요. 아직 화가 나서요. 정옥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가끔 보고 싶기도 하죠. 그럼 연락해봐. 가족인데. 아직은 아니에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정옥은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전보다는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옥은 지훈이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승진했다는 소식, 사과의 말,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이야기까지. 이 녀석이. 정옥은 미소를 지었어요. 손주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아직 답장을 보낼 마음은 없었어요. 좀 더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몇 달 후 지훈이는 미경과 함께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없는 결혼식이었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어요. 할머니가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훈이가 아쉬워했어요. 분명 어디선가 축하해 주고 계실 거예요. 미경이 위로했습니다. 결혼 후 지훈이와 미경은 작은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비좁았지만 서로 사랑하니까 행복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모아서 언젠가는 집을 마련하자. 네, 같이 노력해요. 두 사람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꿈을 이뤄나가기로 했어요. 동수와 선미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의존하던 시절과 달리 서로를 더 의지하게 되었어요. 여보, 고생 많아. 선미가 늦게 들어온 남편을 위해 따뜻한 차를 내어줬어요. 괜찮아. 우리 힘으로 사는 거니까. 동수는 비록 피곤했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어머님한테 정말 죄송해. 선미가 중얼거렸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다행이야. 언젠가는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그해 겨울, 정옥에게서 또 다른 사진이 왔어요. 지중해 해변에서 석양을 바라보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메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지훈아, 결혼 축하한다. 사진으로 봤는데 좋은 사람 같더라. 너희들이 스스로 서는 모습을 보니 할머니 마음이 놓인다. 이제야 내가 제대로 교육을 시킨 것 같구나. 할머니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다. 걱정 말고 너희들 인생 잘 살아라. 지훈이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정옥은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그냥 자유로운 정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마을 카페에서 현지 친구들과 와인을 마시며 정옥은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진짜 살고 있는 것 같아요.